안녕하십니까, 강용석입니다. 저희 위험한 초대석 정유라 씨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 2화, 지금 2화에서는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 연이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유라 씨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으셨어요. 실제로 재판받은 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분이 3분이잖아요. 근데 3분 모두가 아직도 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. 이렇게. 어떤 피해를 받고 계신가요? 첫째는 이미 너무 제 자식이라는 게 소문이 나서 친구도 첫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? 8살입니다. 이제 학교를 다닐 때네요?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? 네. 아이들이 다 아나요? 네, 다 알아서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. 애가 일단 날 때부터 너무 막 그런 거에 시달리니까 애가 처음에 막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래서 정신과 치료 다녔던 기록도 여러 건 있고요. 정상적인 생활을 애가 아예 못하고 있어요.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약간 이 사람 정유라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? 선생님이 그러시는 경우까지는 못 봤지만 이제 알게 모르게 학부모들이 이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둘째, 셋째는 지금 몇 살? 4살, 5살. 4살, 5살. 그럼 그 아이들도 지금 유치원. 근데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데 네. 저도 이사 가고 보내려고 해요.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 얘네들도 혹시 똑같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할까봐. 아무래도 그 어머니들이나 뭐 이런. 네, 이미 소문이나. 기자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진짜 몇 동 몇 호에 제가 산다까지. 요즘도 기자들이 찾아오나요? 뭐 기자분들도 찾아오시고요. 저희 집 앞에 편지 놓고 가시던 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으시고요. 너 어디 사는지 안다. 뭐 내가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. 뭐 이런 댓글 여전히 있고요. 참 이 언론도 참 악질인 게 저희도 이미 그 기사도 있습니다만 셋째 출산 기사에다가 또 남편은 누구 마치 뭐 되게 뭐 이상한 식으로 그 굉장히 악질적인 기사인데 뭐 새 남편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아예 쓴 기사도 있었어요. 진짜 이제 심할 때는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요. 제목이. 기사의 제목이 셋째 남편은 누구? 남편은 누구가 그러니까.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? 그 말에는 이미 악의적인 내용이 네. 다 담겨 있죠. 그러니까 뭐 제 부모, 제 자식, 제 남편 그러니까 다 만신창이 됐고요.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제 주변에.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어차피 위험한 초대석으로 모셨으니까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자면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최서원, 어머니가 최서원 씨고 정윤회요. 아버님이 정윤회 씨. 네. 그 한참 탄핵 때는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그 할아버님이시죠? 어머님의 그 아버님 그 최태민 씨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낳은 딸이 정유라 씨다. 그런 소문까지.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. 그래서 좀 더 이뻐했다. 네. 네, 실제 딸이라서. 심지어 이것도 보니까 안민석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내용인가 봐요.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저도 본 적 있고요. 네. 저는 정말 그게 아주 그냥 막 너무 많이 퍼졌었어요. 제 머리카락, 뭐 제 자식 아빠가 누군지가 궁금하시면 제 자식 머리카락, 저희 어머니 머리카락, 뭐 아버지 머리카락 다 뽑아드릴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이 말들을 되게 악질적인 말이잖아요. 이게 누구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.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지.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최태민 씨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?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훨씬 전에 돌아가셨죠 아마. 94년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최태민 씨하고 뭐 그렇다.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알 만한 그런 헛소문이 이 좌파들은 그냥 당연하듯이 하네요. 참 기가 찬 얘기인데, 자 일단 저기
로데오 거리에 있던 그 미승 빌딩. 그거는 추징금으로 다 납부를 했고요. 제가 무슨 생활비를 1억을 썼다. 네. 전혀 다 근거 없는 사실이고요. 네. 정확히 말하면 집을 제외한 재산 전혀 없습니다. 본인의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. 아무것도 없어요. 아. 자, 이제 또 각종 정치인들, 이제 민주당, 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그 정유라 씨가 마녀 사냥을 많이 당했나. 사실 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,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.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정유라에 입학을 하도록 했다. 이거는 네. 두 분이 통화하셨으면 총장님이랑 박 전 대통령님만 아시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박 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인가요? 아니면 총장님이 하신 말씀인가요? 두 분이서 통화하셨는데 네. 전혀 상관없는 제 3자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이게 근거라도 있는 말인지. 네. 근데 그때는 별별 말이 다 나돌았어요. 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박영선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삼성이 줬다고 하는 그 30억짜리 말을 타는 영상을 입수했다.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고요. 네. 그 말이 그때 당시에 6살, 7살 되는 가량의 말에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정도 했던 말일 2억짜리 말을 30억이라고 지금 뻥을 친 건가요? 30억짜리 말은 그 마장에 있지도 않았어요. 30억짜리 말이면은 네. 올림픽 나갈 정도의 말인데 네. 그 급의 말은 그 승마장에 있지 자체를 않았고요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적인 주장이신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이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의혹 제기를 막 함부로 했네요. 기자들도 별별 말을 다 쏟아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진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엄청 많이 했네요.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네. 안민석이가 그 300조. 네, 300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. 좀 저희 좀 나눠주세요. 300조 있으세요? 아니 그 300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일원 한 장이라도 발견되면은 안민석 의원이 캠프에 싹 다 기부하겠습니다. 한 푼도 없고요. 그 비자금이 있다는 말에 근거 자체가 없고요. 저한테 비자금이 없는데 뭘로 먹고 살았냐 하시는데 저도 지인들한테 돈 꾸면서 먹고 살았고요.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뭐 저한테 비자금이 있다 이렇게 뭐 근거도 없는 말을 하시는데 비자금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.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데 네. 만약 진짜 300조가 있다면 이분의 자녀분들이 지금 왕따를 당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왜 학교를 다니고 있겠습니까? 300조가 아니라 30억만 있어도 절대 한국에서 안 살죠. 제가 진작에 이사를 갔을 거예요. 이 집에서 이미 기자분들이 제 집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다 기사를 쓰셨는데 조국 따님 문 앞에 찾아갔다고 그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셨대요. 제가 딱 한 번 살면서 딱 한 번 경찰을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경찰 출동하셨던 경찰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데 집 앞에서 있는 건 자기 자유라 끌어내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분한테는 기소 의견, 저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. 문 앞에 기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경찰을 불렀는데도 경찰이 알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네. 자, 좀 또 심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고영태와 더불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게이트에서 굉장히 뭐 완전 뭐 난리를 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. 이 사람이 내가 최서원 씨한테 아주 부당하게 해골당했다. 일방적인 해골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외국에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서 해고됐다. 뭐 이렇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? 그것도 회사 차에서 하시다가 적발돼서 잘리신 거고요. 블랙박스까지 확인 다 했고요. 회사 차에서 어떤 여성을 태우고 뭐 어디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는 이 영상이 잡혔다는 건가요? 그게 아니라 독일에는 길에 이렇게 서 있는 성매매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세요.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. 네. 합법이긴 합니다. 근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한 거예요. 회사 차 안에서.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요? 네.
그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요. 네. 아이고. 정말 근데 황당한 이제 그렇게 해서 잘린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이렇게 주장을. 근데 이런 행위를 하시고 음. 안 잘리시는 분 계신가요? 그 다 뭐 어떤 회사든 다 잘리죠. 그것도 회사 차 안에서. 그리고 횡령까지 하셨잖아요. 네, 횡령도 있었죠. 그건 또. 제가 분명히 자기가 이거 피해자인 이 것처럼 주장 말하고.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분한테 증거까지 받아놨어요, 제가. 아. 자, 이제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강용석 소장님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앞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, 뭐 온갖 뭐 언론사, 조선일보, 중앙일보, 그리고 온갖 뭐 주진우, 안민석, 뭐 박영선, 노웅래,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,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마녀 사냥을 당하셨잖아요. 이제는 좀 어떻게 우리 강용석 소장님과 함께 좀 어떤 조치를 좀 할 생각 있으신가요? 네, 제 댓글로 뭐 제가 아시안게임 메달 뭐 가라로 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리할 거고요.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낭설을 퍼뜨리신 언론사, 정치인 아직도 제 사진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리시고 조국 다니면 사진도 안 올라오던데 한 건도 빠짐없이 싹 다 법적 처리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정말 지금도 언론들이 전혀 그대로 있는 거죠. 예전 그대로. 그 기사가 그대로 있는 거죠, 기사가. 기사도 그대로 있고 그 허위 사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수정하거나 뭐 내리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이. 뭐 정정 보도를 하거나. 네.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서 뭐 구판 그거는 거짓말이다 뭐 죄송하다라고 글을 쓰셨던데 이미 인생은 만신창이가 돼서 짓밟혀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이게 다 없던 일이 되나요? 네. 근데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진실을 위해서라도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언론인들도 자기들이 썼던 글에 대해서 뭐 내리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게 하려면 법적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지금 뭐 모든 거를 다 뺏기셨잖아요. 네. 생계가 지금 막역한 상황이죠. 지금 뭘 하시지도 못하잖아요. 지금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이미 추징금이 한 얼마 정도가 나오죠? 벌금 200억 남았고요, 엄마 거. 200억이요? 엄마가 그 추징금 빼고 벌금이 뭐 200몇 억이 나왔는데 그걸 한 푼도 납부를 저희는 못했죠. 아니 근데 그게 뭐 뇌물죄로요? 네. 그 최서원 씨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데 무슨 뇌물을 받으셨다는 거죠? 경제적 공동체. 정말 그놈의 경제 공동체. 몇 년형을 받으셨죠? 형량은? 18년이요. 18년에 벌금 200억이요. 네. 아, 정말 이거는 이 마녀 사냥의 광풍을 이제는 좀 바라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됐건 그 바로잡는 건 바로잡는 거고 지금 당장 생계가 뭐 어떻게 생계가 유지되세요? 여태까지는 뭐 그냥 지인분들한테 도움 받으면서 뭐 살았고요. 뭐 누구한테 돈을 금리 높게 빌린 적도 있고 뭐 그리고 국세청에서 뭐 돌려주는 돈 이런 돈으로 조금씩 살았고요. 국세청에 이제 추징됐다가 돌려받은. 소송해가지고 이어서 자꾸 좀 돌려받은 돈인데 아이 셋이고 남편분과는 이혼을 했고요. 네. 애 셋을 지금 다 키우고 계신 거죠? 남편이 전혀 데리고 간 건 없고 혼자 다 키우고 있다. 아이고. 그럼 어떻게 아들, 딸 어떻게 되시나요? 셋 다 아들이. 셋 다 아들이요. 아이고. 참 새 아들 키우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본인이 지금 뭘 할 수가 없죠. 전혀 없죠. 저도 배운 게 승마밖에 없는데 네. 제 전공이 승마였잖아요. 근데 승마 코치 이런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미 제가 뭐 선수 자격 제명당해서 전혀 그쪽으로는 제명되면 못하고요. 코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. 네. 그렇죠. 음. 그리고 제 얼굴 이미 다 언론에 나왔는데 누가 저한테 배우려고 하겠어요?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찌됐건 이 방송으로 계좌번호를 공개를 하겠습니다. 계좌번호를 공개를 해서 지금 당장 너무 생계가 지금 어려우신 상황이잖아요. 그쵸. 왜냐면은 이제 저희 둘째 애기도 학교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갈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아마 이거 나가고 나면은 엄청 몰려오실 거예요. 조국 따님 집 앞에 찾아갔다고 스토킹이라고 하셨잖아요.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고성 방가하신
그쪽 지지자분들 손에 꼽을 수도 없고요. 기자분들은 뭐 셀 수도 없이 많고요. 하다가 협박 편지 뭐 자살 안 하면 네 자식까지 뭐 다 죽이겠다.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살겠어요. 실제로 조국 지지자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채를 잡히신 적도 있다고요? 갑자기 뭐 머리채 잡으신 분도 있고 뭐 애기랑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쌍욕을 하신 분도 계시고 막 욕을 하고 뭐 아이고. 그 아기가 있는데도요? 네. 애도 잘 먹고 잘 사네 이러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시지 않잖아요. 지금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못 사시는 거죠? 그저 사람이 밥 먹고 잠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. 저희 애기 있는데 저한테 자식 새끼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소리 지르셨던 분들께서 지금 인권 얘기를 하시면 말도 안 되죠. 근데 정작 제가 인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도 없으시잖아요.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최서원 씨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4번 가고요. 아. 면회가 총 5번 밖에 없는데 안 네. 그래도 어떤 분이 니네 엄마한테 한 달에 4번만 가는데 니가 뭐가 사이가 좋다는 거냐. 법적으로 한 달에 5번밖에 안 가고 안 되고요. 한 번은 이제 어머님 다른 지인분이 그렇죠. 가셔야 다른 분이 되잖아요.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보통. 네. 저도 왔다 갔다 5시간이거든요. 음. 그 거리를 운전해서 애기 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. 참 어찌됐건 뭐 본이건 본이가 아니던 간에 어찌됐건 우리 정유라 씨를 통해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되시고 5년가량 감옥에 계셨는데요.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박 전 대통령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좀 없었으면은 그렇게 안 당하셨을 텐데 일단 거 너무 죄송하고요. 솔직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근데 사실 정유라 씨는 사실 그 마녀 사냥 때문에 소장님까지 들어오신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사실 이게 마녀 사냥이 너무 괴로워서 그 마녀 사냥하는 못된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으로 화나는 글을 쓰신 거였거든요. 이미 그때부터도 마녀 사냥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 원래 저 박근혜 대통령을 뵌 적이 아주 어릴 때밖에 없긴 한데 아주 어릴 때가 언제쯤 초등학교 때 그쯤 그때 한두 번 정도 본 거 말고는 뭐 선수 시절에 보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던 거죠. 네, 아시안 게임 그때 금메달 딴 선수들 초청 와서 그때 멀마치에서 뵌 거 빼고는 한 번도 없어요. 우리 또 강 소장님까지 눈물을 흘리셔서. 아니 갑자기 너무. 저기 좀 주실까요? 네. 좀 아시죠. 소장님도 좀. 네. 아우. 네. 참 이게 이 마녀 사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마녀 사냥이 네, 제가 제 잘못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. 제가 출결 안 한 거 맞고 출결 안 해서 학위 취소된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 사건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. 똑같은 잣대로 제가 리포트 그렇게 하고 제가 군대 뭐에서 빠지고 했으면 관련자들 다 감옥 갔을 거잖아요. 사실 뭐 저희가 이걸로 지금 탄핵에 몰이가 된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 승마 실력을 가지고 자꾸 어머니를 잣대로 괴롭히는 지속적인 댓글들이 있었거든요. 그 댓글에 대해서 화가 나서 네 부모를 탓해. 우리 부모가 한 게 그게 뭐 잘못이야. 요 말이었거든요, 사실.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괴롭히는 댓글에 대한 그 분노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, 사실. 근데 참 그 이후에 모든 마녀 사냥을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근데 제 주변 사람 인생이랑 저희 애기의 인생이랑 어쨌든 박 전 대통령님 인생까지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이게 저는 사실 저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 진짜 지울 수 없고요.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하거든요. 내가 말만 안 탔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
내가 도대체 뭘 해보겠다고 오줌 싸는 말을 타서 내 주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? 네.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금메달을 따셨어요. 금메달을 따신 분한테 무슨 특혜다. 정유라 씨의 그 어려서부터의 그 쭉 이 승마 성적을 봤더니 굉장히 이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수상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네. 승마 처음 시작했던 게 언제죠? 4살이요. 4살. 4살 때인데 수상을 본격적으로 한 게 뭐 거의 한 7, 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그 모든 상을 완전히 휩쓸다시피 해서 누가 봐도 그냥 독보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유라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이 4명 선수 중에 3등으로 금메달을 땄던 건데 참 어떤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건 또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. 참 오늘 사실 저희가 네. 솔직한 말로 뭐 강명수 소장님이나 저다 다 이 마녀 사냥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. 네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또 옆에서 보니까 저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힘닿는 대로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아무튼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마음 굳게 먹고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네 오늘 저희 위험한 초대석 2번에 걸쳐서 보내드린 정유라 씨 편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정유라 씨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저희 숙연하게 만들었네요. 네. 시청자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위험한 초대석 정유라 씨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